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사실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스카이를 갔을 것을 그의 생각이 종종 났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여보세요 목소리만 듣고 끊은 적도 있었고 그 아이는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읽고 바로 지우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애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걔네 학교 개교기념일에 그 애가 저희 학교 앞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지만 합반은 아니었고 여자반이 훨씬 더 많았으며 그래서 남아구가 좀 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애들 귀에 눌려 쥐죽은 듯 지냈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그 애를 발견하고 여자애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본 새 키가 더 컸나? 제 눈엔 아직 초딩 때 그 얼굴 그대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꽤나 훤칠해진 모습에 그 애가 나와 눈을 마주쳤지만 저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고 제 하숙집 방향으로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머머 하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 애를 따라갔고 어색 열매 100개를 먹은 듯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 손에는 크지 않은 쇼핑백이 있었고 슥 주길래 열어보니 빼빼로였습니다. 빼빼로데이는 아직 보름이나 더 남았는데 그날은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왔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이긴 한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젠 우리가 헤어져서 남이 되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얘는 아직도 날 좋아해주고 있는 건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뭔가 슬펐습니다. 하숙집까지의 거리는 고작 15분. 그 애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맙다는 문자를 했고 우리는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반 배치고사까지 무사히 치고 나면 그때 꼭 다시 만나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 애도 그 동네 인문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저는 집에 처박혀서 큰오빠에게 과외를 받았고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건 알지만 제가 엄마한테 고등학교 올라가면 치아 교정만은 제발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하여 대신 엄마 식당 서빙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큰오빠가 집에 있는 동안 오빠 친구들 3인방은 팥바구니에 쥐 들락거리듯 우리 집을 왔었고 그중 한 오빠가 저에게 심심치 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초딩 때 보고 그 뒤론 잘 못 봤었는데 많이 이뻐졌다는 둥 제 폰번호를 알아내어 오빠 몰래 연락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 오빠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또 오빠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했으니까 점점 그 애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애한테서 우리 한번 봐야지 연락은 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고였고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중학교 때와는 달리 상위권은 근처도 못 가보고 맨날 중간에서만 맴돌고 여차하면 성적이 더 떨어지고 뭐 그닥 즐거운 나날들은 아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교정 때문에 치과도 가야 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이 안 오셔서 1시간을 꽁으로 놀게 되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 사이에서는 19금 영상은 아니고 엽기적인 동영상, 노란 국물이니 빨간 국물이니 그런 게 막 돌 때였는데 저는 그거 한번 잘못 보고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었던 적이 있어서 애들이랑 좀 떨어져서 인터넷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세이클럽 타키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의 홈피를 들어가서 보게 되었고 올라와 있는 사진은 딱 2장.
그중 한 장을 스크롤 내려 보게 되는데 심장이 철렁, 뭐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두리캠, 그 애는 교복 차림, 그리고 그 옆에 다정히 앉아있는 땡땡여고 교복을 입은 여자애. PC방 커플석에 나란히 앉아 그 여자는 해맑게, 그 애는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V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이기적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랑은 그렇게 멀어졌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을. 혹시 그냥 친구는 아닌 걸까? 괜히 혼자 뻘 생각을 하며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봤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치열이 고르지 못해 항상 그게 제일 큰 컴플렉스였고, 그래서 겨우 치아 교정도 하게 되었지만 이빨에 철사 끼고 웃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입을 가리고 웃는 버릇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제일 부러운 거. 코는 저보다 낮았지만 저보다 큰 눈, 그리고 옥수수 마냥 가지런히 예쁜 치아. 내가 졌다 싶었습니다. 초딩 동창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그 애가 최근에 여자친구 생겼다는 얘기는 자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갔는데 그 사진이 자꾸 떠올라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장난으로 우리 쓰니 남자한테 차였냐? 왜 이래? 일어나 봐봐 했는데 제가 정말 울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미안하다 그러고 저는 친구 품에 안겨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적한 마음 달래고자 야자 시간에 친구 mp3를 빌려서 노래를 듣는데 싸이의 끝이라는 노래가 가슴에 콱 박혀서 너무나 슬퍼서 한 50번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꾸 떨어지는 성적에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힘들어서였을까? 저는 방황을 좀 했습니다. 야자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친구들은 절 위해 에즈원의 천만에요를 참 많이 불러줬습니다. 채팅으로 번개도 해보고 중학교 때 호기심에 겉대 몇 번 해본 거 이후로 처음 담배도 피워봤습니다.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해보고 그렇게 만난 남자애랑은 한 2주 만나다 헤어지고 이빨에 철사도 끼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내 돌아다니다가 번호도 따여서 걔랑도 한 달 정도 연락 주고받고 두어 번 만나고 했었습니다. 야자는 한 번 빼먹으니 12번 빼먹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 몇 명이 남고 애들 몇 명 친해져서 아파트 벤치에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상가 옥상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마셔봤습니다. 그러다 기숙사 통금 시간 어겨 경고도 받고 선생님이 집에 전화한다고 해서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니 저는 우리 반 56명에서 46등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로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에는 보충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학교에 자습을 했습니다. 큰오빠도 학원 한번 안 다니고 좋은 대학에 척척 갔던 전적이 있으므로 저는 단과 학원조차 다니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면 EBS 인강만 몇 개 듣는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은 그때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애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성적도 교정 때문에 환하게 웃을 수도 없는 내 모습도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혹시나 그 애를 보고 또 흔들릴까봐 가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딱히 잊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참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지우고 외웠던 번호를 까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집에 갔고 엄마랑 둘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오는 길,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집 내려놓고 엄마랑 붕어 싸만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하며
주섬주섬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그 애를 발견했습니다. 엄마한테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척 와서 인사를 하는데 엄마는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붕어 싸만고 처먹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펄쩍 뛰고 싶었으나 저도 최대한 침착하게 이빨에 철사 잘 안 보이게 안녕 하며 그 애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슬쩍 웃으며 손인사를 하는 그 아이 앞에서 나는 바로 전날 했던 매직 스트레이트 덕에 한껏 찰랑이는 긴 생머리를 한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그 애와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타는 걸 알기에 어쩐지 좀 긴장이 되려는 찰나 그 아이는 엄마 짐을 잽싸게 받아서 버스 안으로 들여다주고는 자기는 누나를 기다려야 한다며 엄마한테 인사를 한 뒤 바로 내리는 겁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지만 엄마 앞이니까 꾹 참았으나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제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는 길에 제가 그 애랑 사귀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딩 때부터 일기를 아주 열심히 썼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자물쇠 달려있는 일기장으로 바꾸었으나 몇 번 열어두고 간 적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얼굴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것 마냥 시뻘건 홍당무가 되어 왜 이러냐고 엄마 팔뚝을 한 대 때리고 얄미워서 손가락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때까지도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눈치였고 이어서 나중에 대학 가서 딴 놈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엄마가 그 애를 친구는 몰라도 남자친구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들은 얘긴데 작은 오빠가 우리 사귀는 얘기도 했었고 제가 이래저래 방황을 하는 것 같다고 하니 그 애 때문인 줄 알고 좀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딸내미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남자를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나요? 저는 엄마에게 그 아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깐 마주친 이후로 그 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운 번호였지만 제가 까먹어버리기엔 너무 오래 기억했던 번호라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락을 하고 한 달 뒤쯤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지난 날들 캐치업도 하고 방황했던 일들 고해성사도 하고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대뜸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멍청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커플링은 우리 대학 가서 하자며 일단은 이거 끼고 있으라고. 14K 구찌 카피 반지를 끼워주는데 무슨 말이 안 나와서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심할 때 훅 들어온 그의 입술. 내 첫 키스 이게 아닌데 왜 하필 교정하고 있을 때 3개월만 있으면 교정기 빼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교정기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너무 쑥스러워서 뽀뽀만 하고 뒤로 슬쩍 빼려 했더니 이 자식이 박력 있게 더 훅 들어오는 겁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은 어디 둘 데가 없어 안절부절하고 그러는 사이 혀가 들어오는데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자식 이거 첫 키스 아니구만. 그러다 갑자기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혀가 제 교정기 철사에 찔려서 움찔했던 겁니다. 서로 민망한 순간 제가 미안하다며 입술을 확 떼고 그의 입안을 살펴보려는데 괜찮다며 다시 제 얼굴을 잡고 했습니다.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내가 첫 키스가 아닌 것 같긴 하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제 얼굴을 잡고 있던 손이 점점 내려오길래 이거 혹시 오늘 진도를 더 빼려고 하나 어떡하나 하며 저는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두 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내 첫사랑과의 첫 키스, 절대 잊을 수 없는 건 그 장소가 저희 동네 폐쇄된 야영장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랑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하리. 나는 마냥 좋기만 한데 우리는 고3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소원해지지 않고 이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고3이라 더 못 보게 되었지만 전화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고 중학교 때 만들다가 때려친 러브장을 다시 틈틈이 만들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쓰다 보니 6개월쯤 지나고 나니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에 빈폴 지갑과 함께 줬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뭐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그렇다 할 기념일이 없었는데 저에게 반지를 주었던 날을 기점으로 300일이 되던 날 저희 반으로 꽃바구니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여고인지라 이런 경우 엄청난 호들갑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소식이 교무실까지 퍼져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가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능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거 학교로 오게 해서 분위기 뒤숭숭하게 만들면 어쩌냐고요. 저희는 수능만 끝나봐라 하는 심정으로 허벅지 꼬집어가며 보고 싶은 것도 꾹 참고 한두 달에 한 번 겨우 만나며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꼭 같은 대학 들어가서 CC되면 그땐 정말 마음껏 붙어있자 약속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학교 수업 끝나면 야자, 야자 끝나면 기숙사 독서실 가서 나름의 엉덩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전날 우리 학교 앞에 찾아와 팔뚝만한 엿을 주고 가는 그애에게 나는 핫팩과 편지를 주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만나기도 힘든데 추운 날 절 보러 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수능 끝나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오글거려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3 때 하필 큰오빠가 ROTC라 훈련을 가 있는 바람에 과외도 잘 못 받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희망 대학의 거의 턱걸이 수준이었는데 수능은 저에게 행운이란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보다 조금 안 나왔습니다. 큰오빠 조언대로 희망하던 대학에 가고 싶었던 과는 포기하고 다른 과를 택해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 저랑 모의고사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수능을 제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국립대 추가 합격으로 붙었지만 그 애는 같은 지역 4년째를 붙었습니다. 제가 국립대에 들어가게 된 거에 그 애는 좀 부러워했고 스스로 좀 위축이 되는 듯 했으나 실상 저는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과여서 하나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랑 큰오빠가 흡족해하니 그래 이걸로 됐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대학은 가는 거고 우리는 수능이 끝나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는 거에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자며 플랜을 짰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우리 오빠들 때문에 외박은 꿈도 꿀 수 없었기에 당일치기로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해 뜨는 건 못 봐도 아침 바다 보자 해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갔는데 저희가 겨울 바다를 너무 얕잡아 봤었습니다. 일출이고 나발이고 귀때기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발 동동거리다가 30분 정도 겨우 돌아다니다가 해장국 먹고 추워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워서 여관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던 나머지 대실이란 시스템을 몰랐기에 돈을 최대한 아끼자며 여관을 들어갔습니다. 이젠 뭐 성인이니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발걸음에 그렇지 못한 제 속마음 사실 많이 쫄았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생각하지 못하고 왔는데 뭐 다행히도 속옷은 세트로 맞춰 입고 왔고 음란마귀가 잔뜩 껴가지고 그 애가 뭐라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관은 침대가 아니라 방바닥에 이불 펴고 자는 거였습니다. 온돌바닥 보일러가 뜨끈뜨끈하니 엉덩이를 지지면서 사가지고 들어온 소세지랑 과자, 음료수를 먹으며 무한도전 재방송을 보는데 저는 그 시간이 꽤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 학생 시절 참 오랫동안 많은 걸 참아왔는데 이제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마음이 확 풀린다고 해야 하나요? 바닷가 여행까지 와서 겨우 하는 게 여관방에 틀어박혀 TV 보는 거였지만 따뜻한 곳에서 그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출발하자 했었기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쉽고 뭔가 초조하고 그 애는 불을 끄고 제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팔베기를 해주고 제 이마에 뽀뽀도 해주고 자기는 모든 게 저랑 처음이라 그게 너무 좋고 소중하다 말했습니다. 순간 속으로 얘 혹시 첫 키스도 내가 처음이었나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정기도 뺐겠다. 입맞춤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성인이니까 제 첫 경험은 당연히 이하일 거라 생각해왔기에 두렵진 않았습니다. 제 첫 남자가 딴 놈이 아니고 이하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진짜 결혼해야 하는 건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도 그날 일을 떠올리며 혼자 크크대고 웃기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우리 둘만의 추억들을 조금씩 더 쌓아가다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서는 한동안 정신이 없어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같은 지역이긴 했으나 위치가 거의 끝과 끝이라서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그렇지만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서는 서로의 학교를 오가며 종종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애는 룸메이트와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방은 뭐 남자애들 게임방 수준. 한 번씩 놀러 가보면 신발장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룸메이트가 주말에 일찍 고향집에 가버리면 그날은 우리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 학교 근처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학우들 시선이 좀 신경 쓰이고 그랬습니다. 과 친구들, 선배들이 남자친구 학교 어디냐, 무슨 과냐 물으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작아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영 심드렁했던 이유에서일까? 저는 국립대고 남자친구는 그냥 4년제라 좀 이상한 게 보는가 싶어서 과 친구 중 하나는 둘이 있을 때 대놓고 저에게 그 학교 애들은 만나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 학교에서 만나라. 미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하며 은근 그 아이와 헤어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볼지언정 추가 합격으로 간신히 들어온 주제에 저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뭐 어때서 수능만 안 미끄러졌으면 우리 과는 무난히 왔을 건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조금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로 절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데 왜 때문인지 좀 내키지가 않아 제가 그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 동네 시내에서 보거나 혹은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이거나 했습니다. 미팅, 과팅이 들어와도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재미삼아 나가봐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몰래 나가면 어쩐지 그 아이도 저 몰래 나갈 것만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희과 같이 다니는 크루 중에 훈훈하게 생긴 자식이 마음 설레게 잘해줄 때 솔직히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몸이니까 흔들리는 정도로만 끝냈습니다. 그렇게 험난했던 1학년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기말고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는 학교 앞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알바에서 용돈을 벌겠다고요. 조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알바생 멤버가 남자 둘, 여자 둘, 뭔가 쎄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보통 여자애들 둘이 6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중간에 남자애들 둘이 와서 같이 겹치는 시간이 꽤 길고 그래서 저는 몹시 찜찜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는 척해서 감시를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저는 가슴만 졸이다가 가서 구경 한번 못 해본 채 방학이라 짐 싸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알바를 하느라 바쁘시다니까 내가 그 애를 보러 갔었는데 우연히 본 그의 핸드폰, 아니 솔직히 몰래 훔쳐본 겁니다. 같은 날짜에 알바 여자애 중 하나랑 통화 기록이 3번이나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 같아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 주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그날은 알바를 좀 일찍 가야 한다는 겁니다. 6시 타임 여자애 하나랑 시간을 바꿨다 했습니다. 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의 알바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남친 알바하는 곳 첫 방문 명목이 어색하진 않게 편의점에서 모카라떼 몇 개를 사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장면은 초저녁이라 손님은 한 테이블밖에 없었고 술 냉장고 앞에 그 애와 다른 알바 여자아이는 격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 애를 때리려 했는지 그 애는 두 손으로 여자의 두 손목을 잡고 하지마, 제발 하며 웃고들 있는 겁니다. 제 한 손에 들려있던 GS25 비닐봉다리를 놓칠까봐 꽉 부여잡았고 다시 조용히 돌아서 나가고 싶었으나 이미 들어오면서 딸랑 종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둘은 제 쪽을 향해 어서오세요 하며 다 같이 눈이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돌아가던 상황, 저는 한 번에 다 스캔이 되었고 이미 돌이킬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알바 잘하나 보러 왔다고 사람들이랑 이거 커피 나누어 마시라며 봉다리를 건네주고 나와 저는 반지하 계단을 다다닥 올라왔습니다. 그 애는 따라 나왔고 저를 잡았으나 제 표정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초딩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 놔, 이 새끼야 라며 험한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 제 팔을 잡고 진정을 시키려기에 그의 팔뚝에 깊은 손톱 자국을 내주었고 마음 같아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바 당장 때려치고 나와. 5분간 실랑이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저는 있는 힘껏 그 애를 뿌리치고 내 갈 길 갔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가 사거리를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도 좀 들썩거리고 소리내어 우니까 지나가던 고딩 남자애들이 야, 쟤 운다 이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저 말고 그 알바 여자애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애 솔직히 저보다 별로였습니다. 저는 키가 167인데 그 애는 160 간신히 되어 보였고 저보다 통통했고 그냥 평범한 귀염상. 단발머리에 반묶음, 저랑은 거의 반대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을까? 내가 지겨울 때도 됐지. 이쯤 되면 바람 피울 때도 됐지. 나쁜 새끼. 지금 당장 짐 챙겨서 나를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끝이야.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얘는 따라오질 않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내가 탈 버스는 이미 2번이나 지나갔는데 마지막 한 대만 더 올 때까지 그 전까지만이라도 오면 내가 이번은 용서해주자 했습니다. 3번째 버스가 지나가고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데 거기 앉아있기도 너무 쪽팔려서 다음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얘 보러 온다고 혹시 예쁠지 모르는 알바생 여자아이를 잔뜩 견제했기에 머리 고데기에 풀메하고 꽃무늬 블라우스에 나팔바지 그리고 굽이 좀 있는 샌들을 신고 왔으니 발이 너무나 아팠지만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동네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서 그냥 버스 노선대로 걷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겠다 싶었을 때 눈앞에 삐까번쩍 새로 오픈한 듯한 PC방이 보였고 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이트온을 켜서 들어가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쪽지가 오는 겁니다. 우리 크루 그 훈훈한 훈남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그 훈남이 저에게 평소 관심이 약간 있다는 걸 알면서 꼭 이런 상황에 전화를 하고야 만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질질 짜서 PC방 앞에 그지 새끼 마냥 쭈그리고 앉아있던 저를 데리고 자기 사는 동네 대학가로 가서 일단 밥을 사줬습니다. 밥이 넘어갈 턱이 있나. 우동 시켜서 3젓가락 먹고 술집에 가서 화채, 훈남은 소주 1병, 저는 500한 잔을 시켜 제사 지내듯 하다가 저는 그날의 스토리를 풀었습니다. 우리 동네 유명한 알코올 쓰레기인 저는 훈남이 소주 1병을 다 마실 동안 500반잔을 겨우 마시고 취했는지 어쨌는지 그 애와의 풀 러브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고 내 첫사랑이자 내 첫 키스 상대이고 그리고 내 첫남자이다 라는 쓰잘데기 없는 말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훈남은 잘 들어줬고 마냥 웃기다고 웃어줬고 내 첫남자인데 이렇게 끝날 것 같다고 나는 이미 더러워졌는데 하면서 엉엉 우니까 얼척이 없다며 화채를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게 지금은 웃으며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전 그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순결, 그 애한테 다 바쳤는데 당연히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고 나는 쓰레기 같았고 이제 누굴 만나 결혼하나 싶었습니다. 전 사실 그 이후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여럿의 다양한 남성을 만나 경험을 하고 결혼을 하였기에 지금은 상당한 개방적인 여성 마인드입니다. 그 훈남은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둘이 잠을 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는 작은 오빠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러고 오빠한테는 훌쩍거리며 여자애들이 심하게 다퉈서 오늘은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여 술 한잔 하기로 했다 뻥을 치고 그 훈남과 밤새 같이 놀았습니다. 지금은 코노, 그 당시엔 오락실 노래방 가서 둘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가자 한 곳이 DVD방이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락실 노래방에서 바이브에 내가 너를 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 훈남의 모습에 살짝 설레었어서 입맞춤을 하는 그 애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스킨십. 하지만 마지막 이성의 끈은 놓지 않았기에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졸려서 잠들어 버렸고 그 애는 영화 한 편을 더 틀어달라 하고 저를 품에 꼭 안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나와 보니 새벽녘. 저는 첫 차를 타고 집에 갔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현자 타임이 와서 제 머리를 25번 쥐어박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봐야 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나 싶고 나는 아직 그 애랑 확실하게 헤어진 게 아닌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려서 정말 끝이 나버리는 걸까. 많이 후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론 그날 그 일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내고 가버렸을 때 그 애가 날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리고 제가 훈남과 하룻밤을 보내며 진한 스킨십을 했다는 건 꼭 이별을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끝이 왔음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 훈남과 사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길고 길었던 징글맞게도 즐겼던 우리의 인연을 끊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 여태 살면서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련의 고통에 밥을 못 먹고 방에 틀어박혀 우는 꼴을 엄마한테 보인 건 너무 큰 불효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오빠는 잘 헤어졌다고 자기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큰 오빠는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학군단 애들 중에 괜찮은 애 봐뒀다 연결해주겠다 등등 이래저래 날 위로해줬지만 저는 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개강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동안 눈치 보느라 한 번도 못 가본 나이트도 가보고 바닷가 가서 헌팅도 해봤습니다. 다 속없는 짓이긴 했으나 그렇게 부질없지도 않았던 게 또 다른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만나다 보니 그 애를 잊는 건 어느 순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막 쌀쌀해지던 늦가을 어느 날 그 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 앞인데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돼서 온 거다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절대 다시 안 만나야 맞는 거다. 너를 다 잊은 건 아니지만 이제 겨우 마음이 조금 편해지려고 한다. 이제는 정말 너랑 친구도 아니고 남이 되고 싶다 라며 차갑게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그 애가 군대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딱히 연락이 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편입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막 적응을 할 때쯤 우연히 그의 미니홈피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촌 공개라 다른 건 안 보이고 BGM만 무심히 듣고 있는데 에픽하이의 11월 1일이란 노래였습니다. 노랫말이 참 슬프구나 하고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며 잠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도 저는 다이어리에 일기를 종종 쓰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진짜 뭔가 영화처럼 머릿속에 후루룩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왔던 날, 그날 저는 짤막하게 일기를 썼는데 날짜를 찾아보니 11월 1일이었습니다. 아니겠지 했지만 맞는 거였습니다. 그 애가 전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며 잘 지내냐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그 애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했지만 저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너무 어둡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삼순이 드라마를 정말 광적으로 좋아했는데 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 오열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 진원이가 유해진한테 이별을 말하며 나는 너 못 잊는다. 내 머리 한구석에 화석이 되어 박혀있다. 라고 하는데 이 대사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저에겐 그 아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너랑 헤어지고 연애도 몇 번 했는데 너를 생각 안 할 순 없었다. 남자랑 처음 영화 보고 손잡고 데이트한 것도 전부 너인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겠냐. 멀리 돌고 돌아 우리는 결국 만났었지만 또 결국은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이어온 질긴 끈도 그렇게 쉽게 끊어진 거더라. 더 나쁜 기억을 만들어버리면 내 첫사랑의 추억은 너무 불쌍하게 되는 것 같아 싫다 말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이후론 아무런 연락도 아주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도 거의 끊어져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가 되어 결혼을 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 하나는 뱃속에 있습니다. 첫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먹덧이 심했고 얼마 전 남편이 출장 갔던 날 작은 오빠네가 데리러 와서 첫째랑 같이 친정에 갔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들이키다시피 했으나 뭔가 허전해서 오빠랑 늦은 저녁에 치킨을 사러 갔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외진 곳이라 치킨 배달조차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배는 많이 불러있지 않아도 저는 살이 피둥피둥 쪄올라서 키 큰 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다길래 오빠 차에 낼름 타서 간만에 동네 콧바람도 쐬며 닭다리 뜯을 생각에 흥얼흥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원피스에 슬리퍼, 누가 봐도 임산부요 하며 오빠를 따라 배부터 들이밀고 치킨집으로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하는 알바생 뒤로 누군가 맥주 피처 2개를 들고 주방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빠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애와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저는 눈들 곳을 잃고 정신줄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돈의 카오스에서 얼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애가 오빠한테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도 어색, 저는 더 어색. 인사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오빠한테 나는 허리 아프니 차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하고 차키를 뺏어 들고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털썩 앉으니 원피스 아래로 제 정강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 면도를 하지 않아 송송 올라온 제 털들이 보이면서 뭔가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짜증이 나는 것일까? 몇 년 만에 그 애를 다시 마주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라서. 그 애는 큰 키에 여전히 말랐지만 다부진 몸, 개구진 그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나이살이니까 그 앞치마 너머로는 살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변한 게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뭐라 해야 하나, 실망이라 하기엔 너무 미안한 것 같고, 내가 살면서 어느 날 그 애를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 있는 제 첫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 치킨 하도 잘 먹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치킨집 사장한테 시집가라 했었는데 너 잘하면 성공했을 뻔했다야 라며 이 오빠 시키가 남의 속도 모른 채 저를 놀려대는 겁니다. 치킨집 사장이 뭐 어때서? 제 친구 하나도 치킨집 하는데 요즘 코시국이라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부족하진 않게 잘 벌고 쓸 만큼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버젓한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가 되어 있는 건 너무 잘된 일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순간 입고 있는 빨간 티셔츠에 치킨집 로고가 박혀 있고 그 아래 둘러맨 앞치마엔 뭐가 잔뜩 묻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절 보고 당황하는 그 모습. 어쩐지 좀 창피해하는 듯 자신 없어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게 많진 않아도 제 앞에선 적당히 당당해서 항상 멋진 모습이었는데 오빠를 보면서도 우물쭈물 머쓱해하는 그 모습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빠가 말하길 아직 결혼은 안 했다더라. 이제 치킨집 막 자리 잡아서 매출이 오르는 중이다. 돈 좀 더 모아놓고 결혼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는데 그 말조차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아직도 장가는 안 가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폐교가 된 우리 초등학교를 지나오는데 6학년 때 운동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애와 저는 같은 백군, 하필 그 해엔 우리 반 육상부 여자애들이 다 청군으로 몰려서 백군에선 그나마 잘 달리던 제가 대표로 계주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달리다가 청군에 따라잡혔습니다. 저를 제끼고 가던 기집애가 일부러 저를 치고 갔고 저는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육상부 원년 멤버였던 그 아이. 제 바통을 받자마자 겁나 쌩쌩 달리더니 청군을 역전하고 당당하게 1등을 했던 그 모습. 어찌됐든 계주는 백군이 이겼으니 전교생이 그 아이를 향해 환호했지만 저는 제가 너무 못 달렸었기 때문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그 애가 와서 등을 한 대 툭 치며 그래도 잘했어 위로해주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제 눈엔 너무너무 멋진 그 아이였는데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이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날 그 애를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고 돌아와서는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길래 구구절절 적어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나를 좋아해준 그 아이, 그리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껏 좋아했던 그 아이.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마 저는 평생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와의 러브스토리 이외에도 이 아이와의 지고지순했던 사랑 이야기도 들려줄까 합니다. 저는 그 애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집도 대박나고 저보다 더 예쁘고 어려도 질투는 안 할 테니 여튼 좋은 여자 만나 얼른 장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꾸려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 그 아이도 얼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치킨집을 다시는 못 갈 테지만 그래도 정말 우연히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애가 내 앞에서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리털은 좀 잘 밀고 있기를.
마무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